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가입한 패밀리 서치에서는 어 내가 단독 이제 혼자만 딱 있는 가계도에 혼자만 덩그러니 있기 때문에 이제 나 이외에 나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나 아니면 자녀들 중에 혹시나 이제 내 가족과 관계된 분들을 미리 입력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그분들의 아이디 돌아가신 분, 네. 돌아가신 분의 아이디를 하나 탁 복사를 해서 예 내 쪽에 탁 붙이면 연동이 바로 된다. 이게 지난 1 강과 2 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또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이 조회하실 때 민중이 아빠의 가정역사 얘기 딱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기성도 광장 거기 보시면 성전 및 가정 역사 이 란이 따로 있어요. 네. 거기에 제가 다 업데이트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보통 분들이 이제 재적 등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으시고 또 아시는 분들도 다 이제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강의를 또 다음에 들을 우리 젊은 네 우리 분들 또 우리 어린 우리 회원분들 네 청소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네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 자, 이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네,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캡처해서 이제 올려놔 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실제 쓰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요.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 네,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조부모, 예, 그 위로 쭉 이렇게 입력을 하시려면 족보를 보고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족보에는, 어, 아주 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아주 정확한 정보가 안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족보에 쓰는 이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족보에는 향렬을 따라서 지은 이름을 올리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쓰는 이름, 내가 살아 있으면서 쓰는 이름이 족보에는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입력하려면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사가 뭐뭐 있느냐.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가족이 나오는 겁니다. 네, 가족들. 그냥 간단하게 가족들. 네. 보시면은 이제 제 본인의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본인이 김본인입니다. 네. 본이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부모님이 나오고요. 네. 그 밑에 보시면 네. 자기의 여인, 네. 박여인. 네. 이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출생년월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성별,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 김씨인지 이런 본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등록 기준지 이런 것도 이제 보이죠.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한 번씩은 네, 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4대를 뭐 입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친부모님만 나오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자매 뭐 장인어른, 장모님 쪽은 또 없으니까 또 자매 쪽에 이렇게 증명서를 또 발급을 받아야 되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 증명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 자신 그 발급받는 분에 대한 개인적인 것, 아주 상세적인 것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보시면 본인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출생을 언제 했는지, 뭐 국적을 언제 회복했는지, 개명을 언제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개인을 입력할 수 있는 정보의 모든 공식적인 네 정보는 여기에 다 있다 보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이 재적 등본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재적 등본에는 이제 재적 우리가 학교 다니면 재적 네. 안 좋은 의미죠. 그죠? 재적당한다. 이제 재적은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네. 고 등본을 이제 재적 등본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호적 등본 해 가지고 이제 호주제로 또 이렇게 됐지만 지금 호주제가 폐지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재적 등본을 거의 뭐 다 그거 하시죠. 어 왼쪽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왼쪽은 이제 좀 상세하게 이렇게 제가 확대해 놓은 거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저희들 이제 증조부, 고조부 이렇게 네 중고조부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기록된 옛날 네 기록들입니다. 재적등본. 이런 것들은 보면 인쇄도 흐리게 돼 있고 한자도 좀 이렇게 많이 각자 쓰는 분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날려 쓰거나 또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적으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또 막 X 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글자인지도 막 이렇게 뭐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다음에 옛날 재적 등본을 뗄 기회가 있다면 옛날 재적 등본을 발급받으시고 가족 역사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가족 역사부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아 제가 재적 등본을 발급을 했는데 한자가 너무 어렵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도와주세요." 하면 거기서 친절하게 네 몇십 장을 보내 드려도 전부 한글로 다 바꿔 가지고 보내주십니다. 네. 그래서 가정 역사부는 우리한테 참 고마운 존재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또 뭐 가정 역사부 말고도 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또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전국에 우리 가정 역사하는 가족들이 모여가 있는 단체 톡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또 하니까 그곳을 또 수소문해서 이렇게 가입하시면 거기에 이거 사진 올려주시면 올려주시는 대로 네 실시간으로 뭐 바로바로 이렇게 또 번역을 해 가지고 탁탁탁 올려주십니다. 네. 제야의 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곳에.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이 김명렬의 재적 등본입니다. 네. 어 보시면은 지금은 새로 이렇게 네 깔끔하게 인쇄가 된 재적 등본이죠. 네. 지금 우리가 옛날 동사무소라고 불렀던 네 그곳에 가면 네 요렇게 딱 떼 줍니다. 발급을 해 줍니다. 보시면은 좀 복잡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보시면. 뭐 자주 보신 분들이야 '아 이게 이 내용이고 아 저게 저 내용이구나.'라고 하시겠지만 이것을 처음 접한 분은 '아 이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거지? 아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충분히 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우리가 4 대를 다 입력을 할 수 있고 네 4대 이상 되는 분들을 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간에 보시면 김명렬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죠. 그죠? 네. 이분의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제적 밑에 제적 글자 적혀 있죠. 이분이 이제 호적에서 호적 등본에 제적돼 가지고 재적 등본으로 넘어오셨어요. 그죠?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 위에 보면은 이분의 위에 보면 이름 위에 보면 부자와 모자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부모님에 대한 정보죠. 그죠? 자 김광자 현자. 네. 아버지는 김광현이고 어머니는 한씨입니다. 네.
이름까지는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성만 네 이렇게. 근데 이래 한씨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진짜 이름이 한씨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가상의 제적 등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성별은 자, 이분의 성별은 남자고, 자, 본은 진주입니다. 이분이 이제 진주 김씨. 네. 근데 진주 김씨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전에 어떤 호적에 다른 호적에 있은 적이 있느냐, 전 호적 뭐 아무 내용 없고요. 입적 또는 신호적, 네, 누군가에게 뭐 양자로 가서 뭐 입적이 된 적이 있느냐, 네, 아니면 새로운 호적에 등록된 적이 있느냐, 뭐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그죠? 자, 출생. 자, 서기 1915년 9월 18일에 네, 이분이 출생을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적혀 있고, 그죠? 네. 자, 그리고 출생에 대한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혼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혼인 신고일이 1936년 5월 7일. 네. 자, 배우자는 누구냐? 네. 배우자는 강병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주 상속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고요. 전 호주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8월 9일 날, 1937년 8월 9일에 이분이 이제 호주가 됐다.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취적, 네, 뭐 기타, 네, 이런 것들은 보면, 네, 취적은 제가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취적. 네, 다음에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네, 배우자의 사망일이 적혀 있습니다. 2월 1일 배우자 강병희. 네. 그 외에도 요 위쪽에 보시면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들이 있는데 뭐 이런 정보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가족 역사 하면서 이제 개인을 입력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김명렬이라는 분의 요 칸, 요 안에 있는 내용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른쪽에 제가 큰 글자로 제가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을 딱 보시면 안에 이제 강병희, 네, 이분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분 역시도 죄송합니다. 이분 역시도 네,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강홍영, 어머니가 최여옥, 그죠? 네, 성별 나와 있고 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진주강 씨입니다. 그죠? 자, 혼인 뭐 이렇게 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전호적. 자, 전호적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네, 미성년자로서 살았을 때 네, 또 결혼하기 전에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을 때 등록되어 있었던 호적이 이 호적이죠. 네. 그러면 전 호적이 이 호적이라면 우리가 이 강병희의 부모님, 즉 강홍영 씨와 최여옥 씨를 입력할 때 이분들의 호적이나 주소를 네, 이곳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죠? 자, 신호적 내용 없습니다. 그죠? 자, 출생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자, 혼인신고일 나와 있고요. 그죠? 배우자는 역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김명렬입니다. 네. 자, 사망 일시도 나와 있고요. 장소, 신고한 날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신고를 누가 했느냐까지 다 나와 있죠. 그죠? 네. 자, 뭐, 정정, 네, 내용, 정정에 관한, 네, 이런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정정 내용은, 네, 뭐, 주민번호를 이렇게 뭐, 네,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분에 대한 정보도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간추려 놓았습니다. 자, 밑에 쪽에 보면, 자, 아들 창원에 대한, 네, 요또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 창원의 부모님은 당연히 김명렬과 강병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 자, 성별도 나와 있고, 본은 지금은 요 입력이 안 되는데, 부모님의 본이 진주니까
네. 당연히 자녀도 이제 진주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출생. 네. 1949년 네, 6월 5일 저희 부친과 연도가 같네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습니다. 출생 역시 나와 있고 네, 혼인 날짜, 배우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재적등본이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구나, 어떤 레파토리로 이렇게 적혀 있구나, 네, 이런 것들 좀 감이 오시죠, 그죠? 자, 또 다른 아들, 잠시만요. 네, 자, 창안에 사망 연도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제가 여기에 첨부를 했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창안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며느리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창안의 이제 부인이죠, 그죠? 임진입니다. 이분 역시도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성별과 본, 네. 평택 임씨, 네. 평택 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호적, 옹진군 영흥면, 네.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이 전호적도 역시 우리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임본성과 김필봉의 네. 주소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출생, 네. 이 아내에 대한 출생, 주민등록번호 적혀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출생 장소, 자, 신고일도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혼인신고일도 적혀 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일도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렇게 제가 간추려 놓았습니다. 자, 또 다른 아들 창서, 네, 창서에 대한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부모님의 이름 역시 적혀 있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호적, 네. 앞에 분들은 다 호적이 이렇게 새로운 호적에 아무 날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 사는 곳으로 새로 이렇게 호적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인천시, 이 직할시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인천 직할시. 인천 직할시 북구 부평동. 네. 10번지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출생 적혀 있고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출생 장소, 네. 신고일, 그 다음에 배우자와 혼인한 날짜, 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른쪽에 둘째 아들 김창서의 재적등본에서 이렇게 간추려 놓았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자, 창욱 또 다른 이제 셋째 아들이 나오네요. 창욱. 네. 역시 부모님 이름 적혀 있고요. 자, 창욱에 대한 새로운 호적도 이렇게 네, 있습니다. 출생, 자, 주민등록번호, 출생 장소, 신고일, 그 다음에 누구와 결혼했는지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법정 분가한 날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렇게 간추려 놨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딸 정화, 네, 정화에 대한 이제 이렇게 정보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적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다 돌아가신 분이다, 그죠? 네. 딸의 뭐 부모님 내용, 김명렬과 강병희, 그리고 입적 또는 새로운 이제 호적, 네, 경기도 가평군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호주가 노정민, 네. 그리고 출생 이렇게 나오고요. 역시 장소, 신고일 다 나옵니다. 자, 호주 혼인을 배우자 노인성과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호적, 이 신호적의 주소, 네, 호주가 노정민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은 이렇게 실제 이 호적 등본이 아니라 만들어진 호적 등본인데 실수로 이렇게 노정민과 노인성 이름을 잘못 입력을 했는지 아니면 이 노인성의 뭐 형님이 노정민인데 이분 호주로 안에 이렇게 있었는지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혼인신고일, 배우자 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넷째 아들 창남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제는 딱 보니까 한눈에 조금 들어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런 것들 다 출생, 새로운 호적, 예, 쭉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요 밑에 보시면 이제는 이제 김명렬의 자녀들이 이제 끝나고 김명렬의 첫째 아들, 예, 창환의 큰딸, 네, 그러니까 손녀죠, 손녀. 네, 주미를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뭐 신호적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출생 77년생, 주민등록번호,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주미의 배우자, 네, 이선이라는 사람과 2003년도 11월 4일에 네, 혼인 신고를 했네요. 네, 이건 역시도 이렇게 간추려 놓았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입력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과연 입력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입력하는 걸 간단하게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또 새로운 또 창을 하나 띄워야 돼서 한 1분 정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로 공유를 해야 되겠네요. 개보, 네. 자, 제가 화면을 제가 공유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이제 교회 이제 패밀리 서치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그인 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친절하게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즘은 다 기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요 탁 눌러보시면, 아이디 눌러보시면 그동안 사용했던 아이디들과 비밀번호 이렇게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이런 것만 하나 딱 누르시면, 네. 로그인 딱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번 강의 때, 저저번 강의 때 이제 만들었던, 저희 그 셋째 그 계정입니다. 네. 아직 코로나 때문에 침례를 안 받아가지고 지금 요 오른쪽에 보시면 성전, 네, 이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죠, 그죠? 네, 교회 회원이 아닌 분들은 네, 가입은 되지만 만 8세 이상은 가입은 되지만 네, 오른쪽에 성전 의식을 요청하거나 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공유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가계도를 한번 펼쳐볼게요. 자, 가계도를 이렇게 한번 펼쳤고, 자, 우리가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가정에서 입력, 네. 자, 우리가 보시면은, 김영근, 저희 할아버지 쪽으로 이제 새롭게 한번 펼쳐볼게요. 그죠? 네. 자, 저희 할아버지의 자녀가 당연히 제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김진호, 제 할아버지다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증조 할아버지. 네, 막걸리와 문어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우리 김진호 할아버지. 네. 자, 여기다가 자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김명렬에 대해서 한번 자녀 추가를 하는 것을 제가,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른 기록을 또 잠시 봐야 돼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봐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이게 공유가 두 개 다 공유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잠시만요. 누가 유튜브 보시나 봐요? 네. 네. 혹시 지금, 제가 소리를 줄여드리면 되겠다. 잠시만요. 어떤 분의, 소리 나시는 분 좀 줄여주실래요? 네. 잠시만요. 어? 네. 죄송해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 창을 지금 여러 개 막 띄우다 보니까, 이 창이 왜 이렇게 안 줄여지지? 김명렬. 네, 됐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김명렬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글로 김 띄우시고 명 그리고 리을 열자입니다. 네. 전미사는 없고요, 당연히. 그죠? 그럼 이것을 이제 한자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한자로 변환해야 되는데, 자, 한자로 변환하면 먼저 한글을 입력하셔야 되죠. 김, 그리고 우리 앞서 강의에 설명드렸듯이, 자, 컴퓨터 자판에 보시면 한자와 영어 이렇게, 네, 한영 버튼 아니면, 네, 컨트롤, 이 컨트롤 키를 눌러도 변환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 바꾸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더라고요. 네. 자, 명자 입력하시고 열. 네. 그러면 한자 입력이 됐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이시는, 네, 이것은 영어가 아니라 로마자라는 거 제가 앞에 강의 때 설명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일부러 영어로 고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김이면 KIM인데, 이거 고쳐야 안 되나? 안 고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남성, 사망 선택해 주시고, 네, 그리고 자, 출생 날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죠? 출생 날짜는 1915년 자 9월, 원래는 15월, 네, 15년, 네, 9월 18일, 요렇게입니다. 요렇게인데, 요렇게 치면 이렇게 자판을 너무 많이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만 입력하시는 거예요. 숫자만. 자, 1915 0918, 잠시만요. 0918, 네, 이렇게 하시면 밑에 자동 완성 기능으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요거 누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달력 모양의 자동 완성기 표준화된 날짜가 이렇게 입력됐습니다. 꼭 이 달력 모양이 있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다시 고쳐서 입력하라는 게 안 뜹니다. 자, 출생 장소. 출생 장소는 장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요거를 이제 재적 등본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황해도 장영군, 네,
그리고 작년면, 네, 읍동리, 이렇게 이제 800번지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밑에 보시면 요 표준화된 요 위치 액세스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출생 일자나 장소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달력 모양이나 위치 액세스가 있는 요것을 우리가 꼭 선택을 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입력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어떤 장소를 입력 안 하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한국을 두고 한국이라고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코리아라고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입력하니까 그걸 이제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황해도 장령군 장년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있는 지정학적 어떤 명칭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까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네. 만약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면 이쪽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오는 곳까지만 선택을 해주고 나오지 않는 부분은 개인 상세란에 가서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북한, 황해, 남도, 장령군, 읍동리 이게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읍동리 외에도 800번지라는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의 개인 상세에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입력을 할 겁니다. 네. 자, 사망일자가 네, 잠시만 볼까요? 1977년 네, 1977년 2월 1일이니까 0201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절하게도 밑에 쪽에 자동 완성 기능이 이렇게 나타나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우리가 족보를 보다가 60갑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출생일로 적혀 있다. 네, 그러면 갑자년 이렇게 한글로 갑자 치시면은 여기 갑자년에 해당하는 연도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짜 1997년 0201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망 장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사망 장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 장소는 한국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의식 요청하려면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한글 이름, 그 다음에 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한글 이름, 그 다음에 성별, 자, 그 다음에 상태, 사망했는지 생존했는지, 그 다음에 출생일자와 출생 장소입니다. 네, 요거까지만 입력하시면 나머지 사망일자나 뭐 장소, 사망 장소 이런 거는 꼭 입력 안 하셔도 의식 요청은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사망일자나 사망 장소를 알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네, 반드시. 그리고 한자, 이분에 대한 한자도 알고 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합치기나 어떤 비교를 할 기회가 있을 때 명확하게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시간이 좀 걸리고 좀 힘들고 피곤해도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요걸 누르는 겁니다. 다음. 자, 그러면 내가 방금 입력한 김명렬, 이분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분이 지금 검색을 해보니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색에서 일치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밀리 트리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생성,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했던 김명렬. 자, 이분이 태어난 연도별로 네, 쭉 밑에 네, 이렇게 네 번째로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네. 자, 아내 역시도 우리가 입력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아내의 정보도 제가 한번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는 강병희입니다. 강 띄우고 병희. 네. 만약에 아내의 이름을 모른다. 강씨인 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이 전미사 부분에 씨, 네,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강씨인 것조차도 모른다. 네, 아내 이름 만약에 전혀 몰라요. 그러면 임명렬의 부인, 네, 전미사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김명렬의 부인으로 의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입력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지금은 네, 이름이 있다 그죠? 강병희. 네. 그리고 한자 이름 역시 네, 변환을 시켜줍니다. 병희.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 이제 남편이 미리 입력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성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상태는 돌아가셨고요, 그죠? 네. 자, 이분의 출생일자 한번 볼까요? 출생일자가 1919년 네. 190917입니다. 네. 밑에 자동 완성 기능으로 된 예, 요 달력 모양 선택해 주시라고 그랬죠, 그죠? 네. 출생 장소는 역시 똑같습니다. 황해도 장영군, 네, 장년면, 네, 요거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네요. 네, 아, 읍동리까지 썼다 그죠? 네, 여기서는 지금 중북 괴상면이 잘못 입력됐네요. 잘못 선택을 했네요, 제가. 네, 황해도, 네, 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아, 사망일자 역시 1997년 2월 1일 0201 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줍니다. 네, 사망 장소는 모르기 때문에 한국으로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시다 보면 이제 한 가지 팁으로 한국이라는 걸 되게 많이 입력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망 일자와 사망 장소를 모른다고 해서 입력을 두 개를 이제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망 일자는 우리가 억지로 추정하면은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출생일자를 모른다. 그러면 출생일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입력하는 분의 아버지나 자녀들 나이에서 한 26살 많고 적음으로 우리가 이분의 나이를 대략으로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출생일자는 우리가 정확한 출생일자를 모르면 대략의 날짜라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정확하게는 1919년생인데 이 날짜를 모릅니다. 그러면 대략 한글로 대략이라 적으시고 1915년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자동 완성 기능으로 대략 1915년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니면 대략이라는 글자도 좀 귀찮다. 그러면 약 네. 1915년 이렇게 해도 대략 1915년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개인 생성. 네,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러면 요 두 분이 이제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이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들은 1915년생이기 때문에 110년 정책에 걸려가지고 의식을 이제 직계 후손들이 이렇게 그 요청하지 않으면 의식 요청이 안 되는 상황이고 뭐 당연히 뭐 제 쪽에 이제
이제 재적등본을 입력해서 만약에 제 가족들이라면 당연히 의심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만약에 반개로 입력하다가 뭐 우리가 1900 이제 지금은 기준이 1909년입니다. 110년에 해당하는 그 연도가 1909년. 네. 1909년이 넘어가는 분들은 네, 그 직계 가족의 허락을 맡아야 의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김명렬에 대한 요 이름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제가 입력했던 간단한 정보들이 요 창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이분의 개인란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단한 걸 입력을 다 했으니까 이제 상세한 걸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상세한 부분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명렬. 그죠? 자, 이분은 자, 인생 개요. 네, 이것은 뭐냐면 이분은 황해도에서 태어나셔서 잘 살아 네, 오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분은 박사학위가 있다. 네. 이런 식의 뭐 개요. 언제 박사를 따셨다. 언제 학교를 졸업하셨다. 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의 인생 개요가 황해도에서 태어나셨고 박사 학위가 있다. 네. 이런 개요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네,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보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뭔가 잘못됐으면 오른쪽에 편집을 눌러서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바꾸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장하면은 바뀐 정보들이 이렇게 딱 네, 입력이 됩니다. 성별은 아내가 만약 입력 안 됐고 이제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배우자가 입력 안 돼 있고 혼자만 입력되어 있으면 바꿔집니다. 근데 배우자가 입력된 상태에서 성별을 바꾸려면 이게 동성의 관계가 이제 성립되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참고로 설명드렸고요. 출생 적혀 있고, 네. 명명은 뭐 세례 날짜 이런 거 그죠? 네. 침례 날짜, 네. 뭐 이런 거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사망 날짜 적혀 있고요. 매장은 그분의 묘가 있는 뭐 장소 같은 거, 그죠? 네.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날짜, 장소, 네. 장소가 똑같습니다. 뭐 한국, 뭐 고성군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밑에 한국 강원도 고성인지 경남 고성인지 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장 이렇게 하면 아 이분이 한국 경남 고성에 매장이 되어 있구나 아, 묘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보 추가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정보 추가를 누르시면 이분의 다른 이름도 입력할 수 있어요. 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그 재적 등본에서는 뭐 다른 이름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의 족보상의 이름이 있을 거고요. 또 이분의 여러 사람들이 불렀던 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네. 뭐 이제 서예로 유명한 김정희 같은 경우에는 뭐 추사. 네,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사. 네,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뭐 주먹이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주먹,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별칭, 그죠? 네, 이런 거 누르시면 출생 이름, 네, 그리고 결혼 후의 이름, 별명, 여러 가지 우리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총칭으로 이제 별칭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뭐 주먹을 잘 썼다. 그래서 네, 주먹이다. 아니면 정부는 아들이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장. 열어놓으면, 자, 이분의 김명렬의 다른 이름은 장군의 아들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보 추가 한번 더 눌러볼게요. 우리가 금방 했던 다른 이름 밑에 보시면, 네, 소속. 네, 이분의 소속이 뭐 어디였는지. 그럼 우리 지금 입력할 수 있는 소속 뭐 있습니까? 지파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네, 뭐 에브라임. 네, 뭐 이런 거, 그죠? 입력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아, 이분 소속이 에브라임 지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을 했는지, 네. 화장하셨으면 날짜나 장소를 아시면은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뭐 이제 장소나 이런 거를 모르면 이것도 그냥 한국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표준화된 요 위치 액세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 네. 그러면 이분이 화장. 아, 이분이 화장을 하셨구나. 아, 어디가 좀 아프셨는갑다. 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죠. 자, 정보 추가를 눌리면 뭐 이민, 군복무, 귀화 언제 했는지, 귀족 직함, 이분이 뭐 귀족이었다. 그러면 뭐 성골이었다, 진골이었다. 이런 것도 다 입력할 수 있죠. 뭐 왕족이었다. 네. 직업, 종교, 거주를 어디 했는지. 우리가 족보나 뭐 여러 정보들을 보면 네,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또 심심찮게 나옵니다. 뭐 중국으로 이렇게 뭐 만주로 갔다든지 뭐 일본으로 갔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네, 뭐 사살을 했는지 그리고 카스트 이름은 뭔지 뭐 이건 인도 사람들한테 해당되겠네, 그죠? 자, 사용자 정의 생애 사건 이거는 좀 이게 좀 직역을 해놓으니까 조금 좀 글자가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모든 내용들을 그냥 입력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용자 정의 생애 사건. 네, 제삿날이 언제다? 제사는 네, 8월 8일이다. 이런 것도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뭐 입력할 수 있냐면 이분이 6.25 때 전사하셨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족보에서 본 내용입니다. 네, 6.25 때 전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용자 정의 생애 사건에서는 대사는 8월 8일이고 6.25 때 전사. 네,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보 추가 좀 더 볼까요? 자, 본관. 진짜 중요한 본관 나왔습니다. 본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관. 자, 지금 현재 김명렬의 본관은 진주입니다. 진주. 그러면 자, 제가 누르자마자 6개의 요 본관이 뜨는 거 혹시 보이나요? 네. 이 본관을 누르시면 모든 입력란에는 자동 완성 기능과 기억하는 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특히 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6개의 네, 본을 저장을 딱 합니다. 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많이 썼던 본관. 그러면 아래 보시면 충주지시, 밀양, 경주, 전주, 진주, 안동군시 이 6개를 제가 가장 많이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6가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없으면 여기에다가 네, 만약에 평택이다. 그러면 평자만 적어도 제가 한 번이라도 입력했던 거는 얘가 기억을 다 합니다. 네. 그래서 평자를 입력을 하니까 평산, 평택, 평해, 평강. 네, 요거 제가 다 입력한 거거든요. 이런 게 다 뜨죠, 그죠? 네, 만약에 안자를 자, 잠시만요. 진짜를 입력했다. 그러면 진주, 진성, 진양, 뭐 진천 다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입력한 게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입력하셔야 돼요. 저는 다음에 합치기 하시는 분 좀 보기 편하라고 한글 적고 그 다음에 한자를 같이 적어줍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계 본관을 입력하실 땐 반드시 이렇게 미량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하지 마시고, 자, 이게 제 아내의 본관입니다. 충주지시 충성군 파, 그리고 이 파를 만든 시조가 누군지, 지용기, 요거를 족보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네. 족보에 옆면에 보시면 자기 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요거는 지금 저희 광산김씨 족보인데, 자, 족보가 있다, 그죠? 자, 오른쪽에 요 세로로 적힌 글자 있죠? 네. 요게 이제 파입니다, 파. 네. 네. 자기 족보들 보시면 요 옆에 세로로 탁 적혀 있어요. 어느 장을 넘겨도 다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충주지시고 파가 뭐냐? 충성군파다. 그리고 이 파를 만든 시조는 누구냐? 네. 17세 17세 지용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주지시를 만든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충주지시를 만든 그 시조로부터 17번째 자손이 이 충성군파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분파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은 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파까지 적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같은 충주지시라도 같은 판지 다른 판지, 네, 이거를 딱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Why? 왜? 족보는 제가 뭐 이거 뭡니까 저, 저, 제적등본 보다가 이제 족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족보는 그 향렬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3대가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이렇게 돌려서 씁니다. 네. 그래서 제가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쓰는 이름이 다른 파에서도 똑같은 사람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파가 다른데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할아버지와 아들과 네, 손자가 똑같은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비교를 더 해보고, 이 사람들이 이름은 다 똑같지만 같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해서 합치기를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는 본관은 반드시 상세한 걸 입력을 좀 해달라. 그걸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아내나 다른 쪽 반계에 이제 입력을 한다. 네. 아내나 뭐 장인어른이나 뭐 다른 사람들 입력한다. 네. 그때는 간단하게 그분의 네, 상세한 건 알 수 없으니까 뭐 밀양 네, 이런 거, 그리고 그분이 전주다 그러면 전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분은 진주라서 제가 진주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본관은 진주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김명렬에 대한 입력은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앞에 봤던 제적등본 그것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면, 네, 이분의 출처 이렇게 누르시고 출처 추가 이렇게 누르시고 새로운 출처 추가 이렇게 누르시면, 네, 자, 추억 추가, 요 출처를 입력할 수 있는 요 란이 뜹니다. 지금 요 미리 적혀 있는 것들은 다 예시예요. 예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한 글자라도 입력하면 다 없어집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추억 추가를 누르시면 추억을 업로드하는 것과 갤러리에서 선택하기가 나오거든요. 갤러리에서 선택하기는 제가 앞전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억 업로드. 네, 요거 누르면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런 사진을 선택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네. 이렇게 넣으면 자, 이분에 대한 족보나 내가 찍어 놨던 재적 등본이 네, 이렇게 등록이 되고 이게 등록한다고 해서 한 번에 등록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합당한 사진이나 기록인지 네, 아니면 음란물인지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네, 심사 중 이렇게 뜹니다. 그럼 요게 이제 한 하루 정도 지나면 네, 딱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출처를 보시면 네, 올린 사진 이곳에 이 김명렬이라는 분의 정보가 있다. 네, 이런 거를 나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누구도 다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김명렬에 대한 정보가 더 있다면 추억 네, 눌러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사진 업로드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갤러리에서 선택하기는 이 패밀리 서치에 있는 사진 저장소가 갤러리죠. 그죠? 네. 그 갤러리에 내가 미리 등록해 놓은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사진 업로드를 눌러봤으니까 이번에는 갤러리를 눌러볼게요. 네, 요 설명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서 내 기록 보관소를 한번 제가 지금 저희 그 셋째 계정으로 해놓으니까 셋째는 지금 갤러리에 지금 사진이 없어서 지금 아무 사진으로 없는 걸로 나오네요. 네, 원래는 만약에 제 계정으로 했으면 제가 등록한 사진들이 네, 이렇게 몇천 장 보였을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시면 여기에 사진이 딱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음성 녹음한 게 있으면 음성 녹음도 올라가집니다. 네. 동영상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뭐 문서 업로드, 이야기 만들기, 뭐 오디오 업로드 이런 것도 많다 그러죠. 이렇게 다 입력하실 수 있어요. 김명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상세 사항으로 딱 돌아가면 됩니다. 네. 그러면 김명렬에 대한 네, 출처나 그죠? 아직 심사 중이지만 출처, 인생 개요, 네. 그리고 이분이 언제 태어나고 돌아가셨는지, 매장은 언제 했는지, 별칭은 무엇이었는지, 소속이 뭔지, 화장은 했는지, 사용자 정의 사건은 뭔지, 본가는 어딘지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내와 네, 부모님, 형제들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입력하는 게 사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입력하지 않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입력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해보면 네,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앞에는 우리가 가계도에서 입력을 했잖아요. 이 김명렬과 강병이. 네. 근데 이 개인 페이지에서 김진옥의 개인 페이지에서 그 자녀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김명렬과 강병의 자녀들은 자녀 추가 해서 이렇게 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김명렬과 강병희의 자녀의 개인별 번호를 안다. 이 옆에 보시면 이 번호 있죠. 이 개인별 번호를 안다. 그러면 그 개인별 번호를 연필로 적거나 사진을 찍어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 누르시면 개인별 번호 복사 뜨죠. 이렇게 눌러서 네, 복사되었습니다. 그죠? 자녀 추가를 눌러서 자 아이디 번호별 요거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딱 누르면은 네, 지금은 아이디를 제가 아무거나 쳐서 찾지를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탁 그 사람이 뜹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맞으면은 저장 딱 누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정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자 제가 조금 뒤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서 화면을 또 조금 다른 걸로 공유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네, 이 김명렬, 네, 이분에 대한 네, 재적 등본을 보고 또 이분에 대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네, 네,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네, 재적 등본 보는 법.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하시고, 네, 또 일이 있으신 분들은, 네, 나가셔도, 네,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